제일 먼저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유 효용이라고 얘기하면 소유 효용. 그럼 이게 소유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이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 상거래를 얘기합니다. 상거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죠. 그러면 사고 팔고 하니까 이게 상거래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상적 유통이다. 상적 유통. 그럼 여기서 이 상적 유통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소유권의 변화가 생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무슨 효용? 소유 효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유통의 가장 핵심인 게 바로 이게, 그래서 요 유통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유통이라는 개념의 가장 기본은 소유권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그래서 이게 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예를 들어 농부가 농을 지은 것을 우리가 중간성 수입상이 뭐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집했다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뜻이죠. 이것을 가지고 소유 효용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물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물적 유통. 그럼 여기서 이 물적 유통에서 이제 뭐가 하냐면 효용이 세 가지 나오죠. 그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은 일단 수송이라고 하게 나오죠. 수송. 근데 두 번째 뭐냐면은 저장이라고 하게 나옵니다. 저장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가공이라고 하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수송과 저장과 가공이라고 한 세 가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효용입니까? 이거는 장소 효용을 얘기해요. 장소 효용을.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시골에서 농사 지은 농산물을 도시의 소비자들은 이전해 준다 하는 그럼 장소가 이전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배추가 시골에서 3,000원 받았던 배추가 도시 소비자한테 와서 5,000원 받았다. 그러면 바로 새로운 가치가 얼마 창출되었어요? 2,000원이 창출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장소 효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저장이라는 것은 이건 시간 효용이죠. 시간.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 배추를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저장을 잘했다가 봄에 갖다가 판다 하는 겁니다. 바로 시간적 가치죠. 그래서 시간적 가치에 의해서 바로 뭐가 생깁니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효용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다음에 가공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형태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배추를 농사 지어가지고 배추를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뭐 김치를 만든다든가 옷에 더 절인 배추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함으로써 배추의 형태를 뭔가 변화시킨 것이죠. 그 변화시켜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대 효용하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소유, 장소, 시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만 아시면은 사실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산 유통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소유 효용과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그 기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유통금융이라든가 또 유통조성이라든가 유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정보라 많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자를 그대로 판 것이 아니고 유자를 유자차로 뭐 했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무슨 효용? 형태 효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산물 수송수단 중에서 철도, 선박, 비행기와 같은 거 비교해서 자동차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문전 연결성이 가장 좋다. 안전성, 정확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리고 장거리 대량 수송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바로 1번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수송수단에서 여러분들이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박이 있죠. 선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동차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실은요, 우리나라 뭐 농산물 수송은 대다수가 뭐요? 우리가 뭐 거리가 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미국처럼 뭐 몇백 킬로를 가고 이게 몇천 킬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현재는 거의 농산물 유통의 가장 기본이 뭐요? 우리가 자동차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장거리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뭐냐면요, 선박입니다. 그 선박은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그래서 우리가 수출 화물이 왜 이 배를 많이 실느냐면요, 장거리 수송에서는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것이 뭐기 때문에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철도입니다. 철도도 장거리 수송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면 대량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 선박이라든가 또는 철도 같은 경우는 뭐요? 아무래도 제한된 통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뭐 바다가 있든지 아니면 뭡니까? 강이 있어야만이 말할 수 있어야 수송할 수가 있고, 자, 또 철도 같은 경우 철도 레일이 있어야 가능하다 합니다. 예.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항공기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여러분 비행기는 속도는 가장 빠를 수 있죠. 그럼 가장 빠르지만은 아무래도 뭐요?
이게 많이 대량으로 실기가 좀 어렵잖아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항공기라 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 항공기가 있는 비행장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산물 수송에서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통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자동차죠. 이건 뭐 사실 어디까지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농민들의 대문 안까지 대마당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밭에까지 논에까지 직접 들어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농산물을 수송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문전 연결성이 좋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뭐 안전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아무래도 이게 떨어지죠. 예를 들어 중간에 뭐 길이 막힌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2시간 만에 갈 것을 뭡니까? 뭐 하루 종일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동차 수송이죠. 그럼 일단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당연히 비행기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거리에서 대량 수송에서 가장 저렴한 것은 선박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안전하고 정확성이 가장 우수한 것은 철도가 되겠죠. 예? 그 대신 여러분들이 문전 연결이 가장 좋은 것은 자동차다. 그 다음에 3번 농산물 유통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있어요. 상적 유통은 상품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것으로 판촉과 가격 결정을 포함한다. 맞죠? 그 상적 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상적 유통이라는 것은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판촉 활동도 필요할 것이고 가격 결정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하겠죠. 물적 유통은 재화의 물리적 흐름과 관련된 것을 수송, 보관을 포함한다. 그럼 아까 보세요. 물적 유통에는 수송이라든가 보관, 저장이라든가 가공, 이와 같은 게 다 포함한다. 그런 거 맞죠? 그 다음에 유통정보는 상품 및 소비자 정보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상품의 포장을 포함한다. 되죠. 잘못됐죠. 여기서 이 포장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통정보라 하는 겁니다. 유통정보. 그럼 이 정보라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생산량이 어떤 그 형태가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답이 바로 기업과 니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다음 농산물 유통 금융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산물을 판매할 때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 준다든가 농산물 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외상 매출이라든가 농산물 창고업자가 저온 창고를 건설에 필요한 소요 시설 자금을 융자한다든가 뭐 다 맞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유통금융입니다. 금융. 이 금융이라는 것은요. 금융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유통과 관련된 그런 자금을 뭐 빌려주든지 아니면 자금을 대의해주든지 또는 시설물을 대의해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건 우리가 사실은 금융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뭐 씨앗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농농자재를 구입한다 이런 것을 외상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금융이 되는 것이고 왜? 또 창고업자가 창고를 짓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뭐 됩니까? 금융이 되겠죠. 또는 가공업자가 가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들러야 됩니다. 그럼 그 기계를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 자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 들어간다? 유통금융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농산물 유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산물 유통은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육종사업부터 시작된다 볼 수가 있다. 유통은 농민과 상인의 상호 의존 관계이지 대립 관계가 아니다. 농산물 유통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 입장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의 농민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손에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유통이란 말 자체가 뭐가 유통이라고 했어요? 유통은 결국 뭐냐면요. 생산자의 농민으로부터 최종 누구까지입니까? 이게 소비자입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요 과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통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 우리가 유통이라는 것은 바로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으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모든 과정이요. 그럼 이게 유통이라는 자체가 갈수록 왜 중요하냐입니다. 사실은요, 요즘에는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판로를 뭐 해야 돼요? 잘 개척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농민들 중에서 상당 많은 농민들이 농사는 잘 지었는데 불구하고 판로 개척을 잘 못해가지고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이 유통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이제 문제를 깁니다. 사실은요,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연결된 유통 과정에 중간에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유통업자가 개입되어 있잖아요.